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함께할 쌤은 박미 해설위원, 박철우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화요일 경기 신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여자부 최다 연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상대 역시도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인데요. 어느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 인천에서 확인하시죠. 초특크. 자, 어렵게 그리고 바운드 큰 공 살려냅니다. 백토스, 백어택 성공. 초특크. 박수현. 염에선 높게. 살렸어요. 오, 살아있어요. 반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김연경. 역전 흥국생명.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시간으로 끊어봤던 정관장. 백어택. 던져냅니다. 이거웃. 붙었죠. 넘어옵니다. 높게. 부키리치. 수비 좋아요. 수비가 됩니다. 3단. 다시 정관장 반격. 2단 패스페이트. 신현경 몸 날립니다. 그리고 역습 밀어넣기. 그대로 반격을 만들어내는 김연경입니다. 그에 걸맞는 활약을 김연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관장도 그런 김연경을 대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메가가 있었네요. 스피 보강 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연경입니다. 터치아웃. 리시브 흔들립니다. 부키리치. 수비되죠. 네트 붙었는데요. 살아있습니다. 반격. 수비되는 정관장. 부키리치가 다시 한번. 자, 박수현 높게. 오른쪽에서 김연경. 자, 김연경 선수가 지금 라이트에 있죠. 네. 잘 밀어넣기. 봤어요. 자, 정관장이 갚아주네요. 한 점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서브. 네. 네.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볼 정관장 동쪽이에요. 어이구. 네. 자, 동점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던 정관장이에요. 반격. 김연경 놓치지 않습니다. 김연경 리시브. 오른쪽 블로킹이에요. 역전 정관장. 경기를 전체 경기를 보는 듯한 치열한 경기예요. 던져냅니다. 높게 다시 부키리치. 받았어요. 야, 살렸어요. 그리고 살렸습니다만 어렵네요. 3단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세트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정관장의 서브가 좀 좋아요. 목적성이 확실해요. 네. 높게 김연경. 자, 이번엔 3명의 블로킹이었고요. 세트 끝낼 수 있는 김에 메가 성공이에요. 1세트 25대 22. 16대 18 김수지의 서브 흥국생명. 석공인데요. 던져냅니다. 언더토스. 왼쪽 정현주 살려냅니다. 런닝백 토스. 부키리치. 네. 성공이에요.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너무 정석대로 가면 상대가 너무 예측이 예측이죠.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자, 정수지 선수의 서브. 걸리네요. 걸립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자, 그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씩 이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고이신 감독이 자, 있네요. 기세를 불렀어. 근데 우리 애가 서브를 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계속 멘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앞선 세트에 아하. 다닐레 수석 코치가 좀 넘어왔었네요. 맞아요. 네. 와, 오늘 양팀 벤치에 있는 선수 코치 때,만 봐도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나면 또 이제 깔끔하게 서로 네. 잘 합니다. 그렇죠. 메가가 때립니다. 네, 좋습니다. 직선 강력하게 잘 뺐습니다. 좀 정윤주 선수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강한 서브. 연결해야죠. 어렵게 넘깁니다. 순간적으로 볼 잃어버렸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는군요. 21대 17. 자, 흥국생명이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고. 교승주 받았고요. 부키리치 블로킹 걸려요. 피치가 부키리치를 막아냅니다.
쿵프라 메가 백어택 수비되죠. 직선 2단 패스페이트 재치 있는 마무리 피치입니다. 염혜선 수비 잘 됐고 왼쪽 표승주 벗어납니다. 나갔어요. 21대 21 동점. 왼쪽 표승주 네. 이번엔 성공해냅니다. 다시 염혜선 선수가 표승주 선수한테 기회를 줬고요. 아들리 스피치의 서브 높게 라운드 된 거 자, 수비 됐죠. 살려냈고요. 자, 투투크. 자, 이걸 또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높게 붙어요, 부키리치 붙어요. 높은 위치에서 때렸는데 받아냈고 이번엔 김연경 성공이에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흥국생명 다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1세트는 정관장이 가져갔고 2세트는 23대 23 김연경 살려냅니다. 부키리치 쪽 또 한번 사이드아웃이 먼저 리시브는 짧습니다. 언더토스 김연경 뒤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높게 짊어지고 때립니다. 부키리치가 2세트를 마무리 짓는 득점 25대 23. 초반에 오늘 득점이 없어서 걱정이 됐는데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흥국생명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트 맞고 들어가고 이번에도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이제 리시버를 잘 흔들어 놨습니다. 김수지의 서브 블로킹 잡아냅니다. 블로킹 득점. 4명의 선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지금 교체하면서 이선우 선수가 들어왔고 네, 다음 세트를 지금 대비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정관장 문지훈 선수가 이적 후에 지금 첫 등판이죠. 예. 이제 전혀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네요. 어색해요. 서브 득점. 토트쿠 12대 19. 김연경이 버팁니다. 왼쪽 정윤주 그러나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연타 박선옥. 자, 오른쪽에서 문지훈 성공입니다. 자, 한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첫 득점을 올린 문지훈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가 되면 선수들도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적 후 첫 득점을 만들어냈던 문지훈이었고요. 라운드 큰데요. 쫓아갑니다. 자, 다시 김연경 문지훈 높게 선수. 문지훈 받아내는 신은지 다시 곽선옥 블로킹 걸립니다. 피치 9점 차 석공 시원해요. 네. 네. 피치의 강타 문지훈 리시브 흔들립니다. 높게 연타로 넘깁니다. 받아냈고요.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공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격 신영경 받았고요. 왼쪽 마무리 짓습니다. 득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블로킹 메가가 잡아냅니다. 네. 자,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메가 선수가 기술적으로 안쪽으로 잘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점수를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제대로 걸렸어요. 너무 네. 좋아하네요. 출전을 많이 못했던 네. 김다운 선수였고 이번 시즌도 이제 정윤주 선수가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찬스볼 김다은 밀어넣기 커버가 됐습니다. 붙었는데요. 다시 정관장 부키리치 성공입니다. 13대 15 2점 차. 백어택 건져냅니다. 좋아요. 멋진 수비. 자, 연타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 백어택 블로킹 김연경의 블로킹 한 점 차 따라붙는 흥국생명입니다. 범실이 나왔고요. 흥국생명 연속 득점 흔들립니다. 네, 찬스볼. 역전 기회. 김연경 역전까지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김연경입니다. 지금 이 5점 연속 득점할 때 김연경의 활약이 엄청났거든요. 블로킹! 또다시
다시 김연경이 폭발합니다. 지금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자, 시야도 좁아질 거고 마음이 좀 조급해진 상황. 그리고 흥국생명의 장점이 블로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생명은 반드시 5세트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 자, 투투페이 스파이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메가 잡아야죠. 아하. 지켜보고 있었어요. 메가의 공격 성공. 메가 선수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7대 17 독점. 김연경 코트 안쪽. 자, 지금 이제 정관장으로서는 이제 좋은 그 예. 공격 자원들이 전위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염혜선 서브 때 연속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바운드 대공 살려냅니다. 염혜선 왼쪽 부키리치 들어왔죠. 한 점 차. 로테이션까지 생각하면 맞아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경기입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거든요. 전 안 돼요. 김연경 나갔어요. 고소합니다. 네. 어찌됐든 사이드아웃이 필요한 한국생명 이고은의 선택 김연경이었습니다. 자, 수비되죠. 수비됐습니다. 부키리치 신영경 이고은 투투크 자, 살려냈습니다. 다시 자, 부키리치 지금 선수가 무릎을 잡고 네. 있는데 투투크 선수가 오늘 좀 부진하긴 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무게감의 차이도 그럼요. 있거든요. 그 높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예. 김연경이 김윤 받았고요. 선수가 들어왔고 블로킹 걸립니다. 메가의 블로킹. 하나 더 도망가는 정관장 23대 21. 아쉬워하는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공 살려냅니다. 높게 올려줬고 자, 부키리치. 블로킹이에요. 김연경이 블로킹을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고이신 감독이고요. 오른쪽 네, 터치아웃이에요. 저는- 매치 포인트 정관장. 부키리치 서브 자, 서브. 넘어갑니다. 염혜선 메가 성공. 한국생명의 14연승을 가로막는 14연승에서 가로막는 정관장. 일단 저희가 꼭 흥국생명을 잡아보고 싶었고 1라운드 때 제가 비록 경기에 뛰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5세트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고 분명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쉽게 무너지는 경기가 조금 있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쉬움을 오늘 다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양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부키랑 메가도 조금 많이 힘들어서 좀 많이 안 풀어가는 경기력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애들한테도 어제 미팅할 때 국내 선수들을 믿고 조금 더 활용해 줄 테니까 낮은 쪽으로 잘 선택 잘 포인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공격수들이 잘 캐치해서 때려줬던 것 같아요. 이제 연경 언니가 이제 워낙에 좋은 공격수고 좀 대단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를 조금 흔들어야 경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감독님이랑 서브 때 항상 계속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이겼다고 해서 좀 자만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기를 조금 계속 승리로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첫 패를 안기는 정관장입니다. 선두를 상대로 3대1 승리 5연승을 달립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양팀 최다 34득점 맹활약했고 메가 선수 역시 20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개막 연승 행진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정관장이 5연승을 달립니다. 그것도 흥국생명의 여자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저지하면서 만들어낸 5연승의 기록인데요. 이 경기 정말 눈을 떼지 못할 만큼 3세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 세트가 팽팽할 만큼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박미 해설위원은 또 옛날 기억이 떠오르셨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많았었던 반면 네. 오늘 경기는 경기 속도도 좀 빨랐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시간을 거슬러서 네. 기억을 좀 소환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7시즌 이전을 좀 기억을 우리가 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연승을 하고 있었던 흥국생명 아닙니까? 네. 이때 보면은 그때도 오늘도 뭐 정관장이 15연승을 저지했지만 지금 영상 보시면은 그때 말이에요. 2008년이군요. 네, 2008년이니까 정말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김연경 선수가 28득점을 하고 맹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의 전신이었던 KTNG가 이 연승 행진을 저지하는 그 역할을 했었던 뿐만 아니라 사실 이 KTNG도 이 선수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미녀 군단에다가 네. 뭐 높이도 굉장했고요. 하지만 이날은 뭐 그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던 반면 KTNG가 범실 관리를 잘하면서 흥국생명이 15연승을 저지했다는 점, 그리고 흥국생명이 특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15경기 중에서 한 경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연승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연승을 저지하는 팀, 제동을 거는 팀은 정관장이야 할 정도로 오늘 정관장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네. 지난 맞대결에서 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염혜선 선수, 메가 선수의 부상으로 완전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모든 선수가 뛰면서 사실 그 고이진 감독이 경기하기 전 우리 연승의 의미, 저지하는 데 의미가 없고 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하겠다 했던 말대로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특히 저는 이제 기억하는 거는 보통 뭐 22대 22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흥국이 이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세트 22대 22 두 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를 잘 넘겼던 것이 오늘 그 승리의 요인인데 골고루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조금은 차이가 득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은 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경기를 해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세트가 정말 팽팽했고 기록에서 봤을 때도 두 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지표에서는 흥국생명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정관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원투펀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국내 7팀 중에서 원투펀치가 가장 좋은 팀이 당연 흥국, 뭐 김연경, 투투쿠 선수, 네. 그다음이 이제 정관장이잖아요. 정관장은 메가하고 부키리치 선수인데 이 네 명의 선수 대결을 보면 부키리치하고 투투쿠하고 선수 붙으면 투투쿠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높이에 대해서. 네. 하지만 메가하고 김연경 선수가 붙으면 메가 선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부키리 선수는 월등히 뭐 투투쿠를 압도했고 또 메가 선수도 김연경 선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54득점을 합작해가면서 위기가 왔지만 잘 했던 반면에 이거 보면은 이제 어느 팀이나 뭐 미들도 중요하고 뭐 원투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범실하지 않고 득점을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메가 원투펀치 중에서는 오늘 부키리치 메가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흥국생명의 원투펀치는 어떤 포인트에서 좀 아쉬웠을까요? 뭐 여전히 김연경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고요. 맞아요. 28득점에 50%의 성공률이면 네. 뭐 대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투투쿠 선수는 오늘 시즌 최저 성공률이 19%에 멈췄는데 경기하기 전에 투투쿠 선수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태핑하는 그 모습도 보였고 경기 내용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패한 것도 패한 거지만 흥국생의 입장에서는 연승은 사실 뭐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경기도 내줬고 투투쿠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울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맞아요. 가장 뼈아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흥국생명으로서는 뭐 아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정관장 역시도 상대전에 잘 준비를 해오면서 오늘 경기 정말 접전,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치면서 많은 팬들의 또 기대감을 높이게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장면이 오늘 경기의 좀 하나의 함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고이진 감독과 전영하 부심이 좀 얘기를 할 때 흥국생명의 코치가 좀 관여한 부분이었어요. 잠깐 좀 장내가 어수선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배구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 앞뒤 상황을 보더라도 이 다니엘레 코치가 네. 좀 그 상대방 감독에게 저 정도로 나와서 그냥 언행을 한다는 게 좀 사실 이게 조롱한 듯한 네. 또는 뭐 험한 말을 분명히 했을 듯한 이런 행동은 사실 그 신사적인 배구에서 네. 배구라는 그 스포츠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죠. 네. 제가 언제부터 이 코치가 나와서 상대방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강주 코치가 아본단자 감독에 가서 저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서로 조심해줘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도 당황스러운데 세트 퇴장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박철호 해설위원도 뭐 처음 본 장면이었겠죠? 그렇죠. 저도 경기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이 스페셜 부를 준비를 하면서 경기를 2개를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너무 눈이 갈 정도로 놀랐었던 거고 예전에 선수들끼리 어떤 언쟁이나 좀 불침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이 코치가 감독한테 가서 저런 행동을 본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경기에서 단지 저는 제지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심판이나 어떤 강력하게 어떤 그 보호 조치가 있어야지만이 이 배구가 또 신사의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지위를 막론하고라도 참 의사를 찌푸리게 할 만한 장면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트 안에서, 뭐 코트 밖에서에서도 매너를 충분히 지킬 만한 스포츠가 바로 배구라는 스포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겼다는 부분, 좀 팬들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또 비신사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흥국생명의 연승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선두를 상대로 승점 석점 획득에 성공한 3위 정관장입니다. 동시에 5연승, 승점 26점으로 선두권 진입을 노려보고요. 선두 흥국생명은 개막 연승의 숫자가 14에서 멈춰섭니다. 시즌 첫 패를 기록합니다. 고이지 감독의 리액션이 굉장히 좀 커 네. 보이네요. 하루에 나올 것이 다 나왔어요 벌써. 맞습니다. 고이진 감독의 액션은 평소 2배 이상. 맞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네. 이 와이셔츠는 또 핑크색을 입고 있네요. 그러네요. 오늘 기회 눌리지 않겠다 뭐 그런 각오인 것 같은데 제대로 걸렸어요. 너무 네. 좋아하네요. 자, 이 경기에 또 얼마나 많은 걸 걸었는지 또 고이진 감독의 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준비가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관장이 또 흥국생명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둘 수 있었네요.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강력해진 삼각편대를 앞세워 3연승을 바라보는 우리카드와 연승을 노리고 있는 OK저축은행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짧은 거리 오버핸드 리시브 오른쪽 알리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청란 최공력 속도를 보여줍니다. 뒤쪽 수비 비석공 고용찬 오른쪽 걷어라 오른손 고용찬 살렸어요. 고용찬 짧게 끊어서 갑니다. 터치아웃 분위기를 탑니다. OK저축은행 정말 수염을 휘날리면서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리치의 서브 왼쪽 킥오프 장빙롱이 뜹니다. 김지한 출발 스파이크 서브 오른쪽 강타 언더핸드 토스 알리 두 명의 벽을 넘었습니다. 호흡하고 출발합니다. 오케이 왼쪽 푸시 김영준 알리 대각선 한 점 차의 리드 OK저축은행 몸 날리는 수비 이강원 하이볼 어트커버 뒤로 잡을 수 없습니다. 블로킹 강력한 힘이 전달됐습니다. 대각선 젠걸음 오른쪽 코너로 터치아웃을 이끄는 크리스 알리의 서브 일단 집어넣고 갑니다. 오른쪽 송이채 철회입니다. 블로커 이민규의 서브 만들어가는 한태준 수비도 됩니다. 올라타서 넘어가요. 띄워줍니다. 퀵오픈 안고 떨어집니다. 니콜리치 아주 짧게 언더핸드 토스 니콜리치 대각선 맞지 않았습니다. 박원빈 다시 짧은 서브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푸시 대각선 만들어가는 OK저축은행 장빙로 왼쪽 블로킹 바운드 송명근 한성저 손으로 넘습니다. 블로킹 치다고 지금 치는 타법인데 어디로 공략을 하게 될지 직선 다시 한쪽이에요. 벤치에서는 인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들어올리는 수비. 중앙에서 바깥챕니다. 자, 득점. 이민규. 무회전 서브. 흔들리는 리시브. 니콜리치. 또 하나의 블로킹. 크리스가 잘 맞고 있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네요. 송이채 잘 받고 셋업. 장빙롱 길게. 한태준. 짧은 스텝. 안쪽이에요. 블로킹.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크리스. 다시 한번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크리스의 트리플 크라운 2세트를 지배합니다. 이게 될지. 또 들어갔어요. 연속 서브 득점. 막을 수 없습니다. 잘 받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시너지 직선. 들어왔어요. 득점 인정. 오른쪽 백어택. 어택 커버. 장민로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날아올랐어요. 김지한이 뜹니다. 박창성의 서브. 알리 왼쪽 공격 힘을 실어 때립니다. 블록아웃. 송이채 아주 짧게. 백시로. 김지한 돌려서 때렸지만 범실입니다. 짧은 버블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잡았어요. 블로킹 장민롱. 이 타이밍을 뺏었어요. 전에 성공했습니다. OK저축은행 길게 뿌립니다. 속여놓고 왼쪽. 당겼어요. 자기진영. 선택은 오른쪽. 또 갑니다. 신호짐 못을 받고 날개를 펼칩니다. 거의 붙어있다시피 서 있습니다. 김지한의 서브 벗어납니다. 허공을 가릅니다. 낮고 빠르게 띄우고 속공이에요. 신호진의 백어택. 중요합니다. 자, 연결이 됩니다. 니콜리치 푸시. 속여놓고 왼쪽으로 갔어요. 경기 전체의 마침표 송혜채가 찍습니다. 자, 정성현의 점프도 3대0 완승으로 OK저축은행이 시즌 첫 연승을 만듭니다. 팀 공격 성공률 64%를 자랑했고요. 크리스 선수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승리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네요. OK저축은행이 우리 스팸들의 예측을 깨고 우리카드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철우 해설위원, 어느 팀의 승리를 예측하셨나요? 근데 이 모든 이 스팸들이 네. 우리 카드를 좀 예상을 많이 했던 게 그전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또 이겼기 때문에 좀 네.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었는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았고 오늘 OK저축은행은 이제 정말 모든 선수들이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네. 2라운드 중반부터 좀 강한 플레이를 좀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공격백을 좀 전환을 하면서 OK저축은 이제 연승을 좀 달리게 됐습니다. 네. 오기노 감독이 연습 때 이 리바운드 플레이 위주로 연습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1, 2라운드 초반까지 수비와 리시브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경기 때도 계속 리바운드 플레이 하다 보니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들어 OK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꼭 이 공인 해제를 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좀 범실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맞춰놓는 서브나 이제 공격들이 좀 많이 보였다면은 이 과감한 플레이로 공격 성공률을 높이면서 이제 경기력을 좀 많이 끌어올렸고요. 경기를 보면 선수들 한두 명을 좀 꼽을 게 아니라 OK 이 모든 선수들이 미친 활약을 보여줬고 트리플 크라운을 이렇게 기록한 크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장빙롱 선수의 어떤 이 타점 높은 공격도 좋았고 스윙 스피드가 또 남달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호진, 송이채, 박원미 선수들도 재활약을 해줬고 거기다가 잘 됐던 이 리시브도 잘 됐으면서 이제 범실 관리까지 잘 됐습니다. 이 부용찬의 마지막 이 미친 듯까지 겹쳐지면서 이 경기를 멋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공수 모두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모든 선수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OK저축은행이 3대0 완승 또 연승까지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덕분에 남자부 순위 경쟁이 더 흥미로워질 전망입니다.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승점 석점 올린 OK저축은행입니다. 6위 KB손해보험과 같은 승점 15점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승에서 밀린 그대로 7위고요.
3위 우리카드는 승점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연패 탈출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여자부 결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GS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두 팀 모두 반등의 실마리가 필요한 건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더 많은 스팸들은 IBK 기업은행이 연패를 끊어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갈 길이 바쁜 기업은행, 갈 길이 더 바쁜 GS칼텍스 두 팀이 경기를 하겠는데 네. 포지션볼로 공격력에서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좀 앞서지 않나. 물론 빅토리아 선수와 실바 선수가 끌고 가긴 하지만은 이 두 선수를 받침해 줄 만한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IBK는 이 두 선수를 받침해 줄 만한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다고 보면 네. GS칼텍스는 갈 길이 멉니다. 정말 힘겹게 가고 있고 지금 긴 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박철우 의원 이야기했듯이 오늘 미친 배우를 좀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GS칼텍스 팬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경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세탑 포지션에서 보면은 천시정投수가 물론 좀 기복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높이라든지 아니면 그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지원 선수는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정확도에서 물론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초적으로 A, B, C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이때는 A, 이때는 B 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한두 점이 필요했을 때는 본인의 생각대로 그냥 모험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경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주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선수잖아요. 네. 그럼 이 선수에게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피해가야 되고 이런 것들 잘 골라가면서 물론 실바 선수가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한두 개 더 때린다고 해서 더 피곤하고 한두 개 덜 때린다고 해서 안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잘 고민해서 잘 조율을 해야 되겠고 이 범실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선수들이 연패에 빠져 있다 보면 조급함도 있고 막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눌러가면서 경기를 좀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연패의 숫자는 다르지만 나란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는데요. 어느 팀이 또 연패를 끊어낼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승 1패씩 대등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그리고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자, 1승 1패씩 기록을 하고 있지만 1라운드 상황과 2라운드 상황이 전혀 다르고 3라운드의 분위기까지 다릅니다. 그 결과가 최근의 분위기가 또 이 승패 예측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이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현대캐피탈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현대캐피탈을 좀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마테우스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될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요. 지금 이 표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현대캐피탈의 기세로 봤을 때 정말 파죽지사라는 이 사자성어가 좀 생각날 정도로 최근 이 5연승을 달린 최고의 어떤 분위기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패널들이 현대캐피탈이 유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안 요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3세트에 흔들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도 않고 황승빈 세터가 팀에 완전히 이제 적응하면서 노련하게 팀을 운영하는 모습을 더 안정적인 이제 팀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지난 경기에 허수봉 선수를 아포지 스파이크로 바꾸고 전광인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하는 이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이 공수가 완벽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좀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 반면에 한국전력은 마테우스가 리그에 복귀를 하면서 올 시즌 남자부 한 경기 최다 42득점을 했거든요. 네. 이 좋은 공격력을 보였지만 범실을 14개나 좀 기록을 했고 좀 이 점을 좀 보완한다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받쳐줄 수 있는 이 선수들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생각을 좀 들었던 게
경기는 좀 이기고 질 수는 있지만은 이게 지더라도 이 매너에서만큼은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뭐 이 하루는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하루였던 건 분명하고요. 더불어 이제 또 내일 경기를 또 새롭게 저희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 저희 KBS N스포츠가 수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이 준비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